근데 제 눈앞에 펼쳐진 팝업창은 뭐였냐면 어, 신청기간이 아닙니다인가?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명확하게 이렇게 등록기간이 아닙니다인가? 아무튼 그 팝업창이 딱 뜨는 거예요. 진짜 그 순간 저는 살면서 그 번개가 번쩍하는 느낌을 처음 받았던 것 같아요. 진짜 정신이 아득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지진난다고 하죠. 쪼개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애니메이션처럼 까만 블랙 그 화면에 프레임에 번개가 충격 먹었을 때 번쩍하면서 이렇게 그어지잖아요.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절규의 소리를 질렀어요. 우와! 이렇게 진짜 위에서부터 약간 무너진 느낌으로 우와!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고 정적이 흘렀어요. 정말 밤샘 계속하고 제가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서류 파일이 이만해요. 이 종이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만든 게 권수로 치면 지금 저쪽에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5권? 이것까지 한 6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이 모든 거, 근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만한 거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퇴고를 하고 또 다듬고 쳐낼 거 쳐내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나온 이 진짜 소중한 이 서류에 포함된 모든 나의 노력들, 이런 것들이 그 순간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다시 생각해도 그때는 너무 끔찍했어요. 근데 정말 너무 또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그 뒤에 장소가 다른 데서 또 미팅이 잡혀 있었어요. 중간에 전화가 와서 끊겼는데 정말 어쨌든 진짜 살면서 그렇게 끔찍한 일이 없었고 그 뒤에 미팅을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미팅 가서도 집중을 하나도 못하고 제가 얼이 빠져 있으니까 저희 직원들이나 이제 저희 신랑이 이제 신랑은 알고 있죠. 제가 못했어! 못했다고! 막 이렇게 절규하는 제 두 마디에 저희 신랑도 아무 말도 못했고 어쨌든 알고 있으니까 금방 갈게 이렇게 하고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마 택시를 타고 간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제가 맡은 직책이 있어서 저를 위해 다 기다렸는데 제가 정신이 나가서 혼이 나간 것처럼 하고 있으니 그 나머지 대표님이나 그쪽 분들도 막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고 와 그래서 어쨌든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신랑은 계속 전화를 해봐 전화를 해서 사정을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그러고 싶은 심정인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 이게 그냥 개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휙 이렇게 되는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낀 게 고용 고용 노동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한국기술대학교 거기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연관이 되어 있고 심평원도 들어 있고 그래서 한 4개의 기관이 전부 다 여기에 다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서 그래 너 봐줄게 이게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만 얘기하라고 그 얘기 그만하라고 제가 막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한 일주일간을 완전 넋이 나가 있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고 일어나는 아침이 저한테는 무의미하고 너무 멍한 거예요. 진짜 뭔가 이게 무슨 일이지? 약간 비현실적이면 꿈꾸는 것 같잖아요. 꿈인가? 꿈 아닌데? 뭐지? 막 계속 그런 시간이 지나고 수습을 해야겠다 싶어서 행정 직원하고도 얘기를 하고 행정 직원은 뭐 잘못했단데 미안하단데 자기도 너무 충격을 먹었다 이런 식의 또 태도를 보여가지고
아, 계속 일 못하겠다.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서로 그럼 어떻게 이제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던 차였는데, 한 그 뒤에 이제 수정 정정 기간이 또 있어요. 그 수정 정정 기간에 연락이 온 거예요. 기관으로부터. 그 관리자가 마지막에 그 행정 직원으로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정 직원이 연락이 온 거예요. 이런 문자가 왔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살펴보고 하긴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시리에 빠져 있으니까 제가 그거를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한테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아예 그 사이트 시스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질 않았었어요. 근데 어쨌든 봤어요. 봤더니 자기네들이 시스템적인 오류가 있었다라는 거를 인정한다. 이번에 이제 리뉴얼 하는 그런 게 있었었다 봐요. 그거는 근데 알아요. 예전에는 이 과정심사랑 저기 평가하는 게 좀 나눠져 있었고 달랐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약간 통합되다시피 이렇게 된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어떤 프로그램도 이제 바뀌었었겠죠. 근데 그 프로그램이 매끄럽지 않았다. 오류가 많이 났었었고 그걸 인정한다. 그래서 그날 등록을 못했던 분들은 등록을 하셔라 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진짜 너무 또 뜻밖인 거예요. 진짜 너무. 그래서 뭐 남들은 수정 기간에 저는 수정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냥 못 넣었던 거 다 넣었어요.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과정심사라는 거를 받게 되었던 거예요. 실은 여러분들한테 국비가 아예 신청도 못했다라고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야 되는데 그 영상을 찍을 만큼의 힘도 없었고 너무나 시리에 빠져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영상을 안 찍게 된 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좋은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기도 하죠. 두 번의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과정심사를 드디어 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정심사를 받는 날, 그 날도 실은 신랑이 딱 하루 휴가를 썼어요. 저희 이제 그 직업 특성상 오래 쓸 수가 없는 거라. 물론 저희 직원들은 연차니 뭐니 다 주고 있습니다. 저희 신랑이 이제 오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하루 딱 쉬기로 했어요. 하루. 근데 그 하루 쉬는 날 심사가 딱 걸린 거예요. 과정심사 평가 날이.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진짜 송구스럽지만 혹시라도 바꿀 수 있는 날이 있냐? 없습니다. 안 됩니다.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이렇게 하고 하루 있는 그 휴가를 그러니까 하루지만 주말하고 껴서 하면 1박 2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토요일도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토요일 이제 오후부터 이제 쉬는 거니까 토요일 오후 그리고 일요일, 월요일 하루였던 거예요. 근데 그 2박 3일에 어떤 일정을 1박 2일로 줄이고 솔직히 가도 간 것 같지 않은 느낌인 거예요. 머리는 여기 있고 마음은 여기 있는데 진짜 몸만 간 거예요. 놀러. 그리고 이제 부랴부랴 일요일날 일찍 또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다른 거 없냐 막 또 체크할 거 체크하고 정말 여기를 이잡듯이 다 보시는 거니까 청소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다시 또 점검을 하고 자 이제 완벽하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저는 인터뷰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계속 아니야 계속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했지만 계속 웃고 있었어요.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약간 완벽주의자가 있어요. 완벽주의자적 성격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미흡한 거예요. 준비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자신있게 떡하니 내놓지를 못할 만큼 제 성에 안 차는 상황으로 이게 다 넘어가게 된 거예요. 물론 준비를 너무 열심히 했죠. 근데 제 성격이 요만큼 했다고 만족하는 성격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충분해. 야,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는 왜? 여기 더 파면 될 것 같은데? 여길 좀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성격에는 이제 성이 안 찼죠.
그렇게 해서 과정심사까지 보는 입장이다 보니 제가 자신이 없고 제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되겠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진짜 약간 실성한 사람처럼 계속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이게 드디어 끝났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막 진짜 그 과정심사 다 끝나고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그날 이제 신랑이 휴가였으니까 여기 기다리고 밖에서 기다렸던 거예요. 진짜 가면서 소리 지르면서 춤췄어요. 제가 몸치지만 끝났다 이러면서 춤을 췄어요. 아마 주변에 그때 봤던 분들은 도라이로 봤을 거예요, 저를. 막 그렇게 하면서 갔고, 그리고 진짜 발표 날까지 기대를 1도 안 했어요. 내년에 다시 하든가 아니면 국비를 아예 준비를 이제 그만하던가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진짜 1%도 없었어요. 근데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야, 될 놈 되리다. 신청도 못 해가지고 아예 시도도 못 했는데 신청을 다시 하게 해줘? 야, 될 놈 되리야. 걱정 마. 너는 돼. 정말 주변에서는 다 된다고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제 성격을 아니까 그런 거 같아요. 저는 한번 막 뭐 한다 그러면 들고 대고 파고 계속하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하고, 돼도 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완전 제가 저를 좀 볶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주변 사람들한테는 강요를 하냐? 강요를 안 해요. 안 하니까 제가 더 힘든 거예요. 왜? 안 하고 제가 다 하니까. 그래서 아마 몸도 많이 아프고 막 에너지를 많이 쏟으니까 좀 많이 이제 힘들어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주변에서는 다 된다고. 근데 저는 1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게 말도 못 하겠고, 그렇다고 국비를 준비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수업을 진행하기도 어렵고 막 고민하던 찰나에 저는 국비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예 그냥 국비 그 커리큘럼으로 2학기 수업을 그냥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올린 거예요. 어차피 자기부담금 같은 금액 같은 거는 이제 제가 수강료에 산정해가지고 나온 금액이 국비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랑 이제 별반 많이 다르진 않으니까, 물론 자비부담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또 복잡한 것들이 있지만 기존에 있던 금액보다 훨씬 이제 좀 낮춰가지고 진행하는 국비에 맞춰서 그냥 진행을 하자 막 이렇게 했는데, 정말 또 예상치 않게 목이 또 되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목을 이렇게 조금만 보고 있으면 그 다음에 너무 아파요. 뻣뻣해져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제 사무실 여기 말고 제가 나가는 그 사무실의 모니터는 한 15cm 정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밑에를. 근데 거기에 이제 다시 또 모니터 받침대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니터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봐요. 계속. 맨 밑에를 봐도, 화면을 봐도 거의 살짝 이렇게 들려있는 느낌으로 볼 수 있게 모니터를 올려놨어요. 그렇게 해야지 된다 그래서. 그리고 견인치도 계속 받고, 그리고 지금도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여전히 목이 좀 좋지 않아요. 이제 이게 시작인가 봐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원래 관절이 모두 다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주변에서도 걱정이 많았고, 저도 그래서 우려 반 속에서 진행을 한 부분도 있어요. 어찌됐든 저는 6년을 이거를 해왔고, 6년을 해오고 나서의 어떠한 결실이 그래도 국비 학원이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했고 그 목표에 부합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국비를 단순히 진행한 이 썰에 불과한 이런 어떠한 재미를 위한 이 스토리가 아니라요. 제가 6년간 어떻게 진행을 해왔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는지, 그때 순간순간마다 느꼈던 것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제가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제가 출강 준비하는 날이에요, 실은. 그래서 지금 계속 시간을 보고 계속 말이 빨라지고 하는 이유가 실은 출강이 2시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12시가 이제 막 지났어요. 제가 출강할 그것들을 저기에다가 지금 말하자면 이제 떡 같은 거 준비해야 되니까 떡 다 쪄놓고 그 끓는 소리가 아까 막 났을 거예요. 그 띠 소리도 나고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영상을 급하게 찍는 거예요. 근데 점심을 먹고 또 나가야지 스트레이트로 있는 수업을 또 하고 오니까 점심도 먹어야 되지. 출강 준비가 지금 한 3분의 2밖에 안 됐거든요. 나머지 또 3분의 1도 해야 되지. 2시니까 또 이동도 해야 되지. 뭐 이래서 마음이 엄청 바빠요. 평소 하던 것처럼 하면서 좀 빠르게 해서 시간을 좀 내가지고 하는 거라 말이 빨랐고 또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제가 두서없이 좀 얘기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해 바라고요. 빠르게 또 찍어가지고 올려볼게요. 그리고 그 앙금 필요하시잖아요. 저기 그 영상들이 그것도 제가 편집을 빠르게 해서 보내볼게요. 편집자에 대한 얘기도 실은 진짜 할 말 많지만 할 말 하지 않는 아닌가요? 아무튼 그 수준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편집자는 저하고 상의하지 않았고 그냥 본인 판단하에 본인이 이제 그만두니까 내 영상이 너무 촌스러워 보일까봐 다 지웠다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 놀랬죠. 정말 새망치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딱히 유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저의 입장일 수 있는데 막 물어를 봤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랬냐. 처음에는 진짜 영상 지웠어요 이러길래 무슨 영상이요? 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분이 그것도 요청하에 퇴사였어요. 원래는 3년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2년만 하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맹점 하던 그 선생님인데 이제 저랑 10살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좀 지내왔던 시간들이 있으니까 뭐 제가 중간중간에 그 친구 혹은 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그렇게 유대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저희 신랑이랑도 만나가지고 막 놀고 술도 마시고 셋이 저희 집에 자고 가기도 하고 유대관계가 좋았는데 자기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3년인데 2년만 하겠다고. 근데 이제 저희가 가맹이다 보니까 월 저한테 이제 내는 비용이 있어요. 물론 별로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닌데 그 비용이 있는데 그런 비용에 대한 것도 얘기 없이 그래 알았다. 그리고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좀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그것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인 편한 대로 다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영상 그 계약 기간은 이미 2월에 끝났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올려야 되잖아요. 공지글을 어떻게 해서 이제 마무리한다. 근데 그렇게 공지글을 올리려고 할 때마다 공교롭게 어머님이 많이 아프시다고 뭐 어머님 병원 가야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뭐가 중요하냐 공지글이 어머니 먼저 살펴드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공지글을 못 올리고 그리고 이제 제 계정에 그분이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제 써가지고 들어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비밀번호를. 그래서 알고 계셨어요. 근데 2월 초에 이제 그게 끝이었고, 계약 기간이 끝이었고, 저도 별로 신경 안 썼죠. 너무 믿고 맡겼으니까. 그래서 한 번은 생각했어요. 이거를, 그냥 비밀번호 바꿀까? 근데 그 친구가, 그 해외로 나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간 다음에 정리해도 되겠지. 그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넘겼어요. 근데 2월 중순 한 20일경쯤에 저한테 대표님 그거 영상 지웠어요. 그러길래 본인 영상인 줄 알았어요. 저랑 같이 이제 워크숍 가고 했던 게 이제 얼굴이 나온 게 있으니까 그걸 지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무슨 영상요? 전화가 계속 들어오네요. 빨리 그만 말하라는 건가 봐요. 어찌됐든 그래서 진짜 정말 정적이 흘렀어요.
뭔 얘기지? 영상을요? 뭘요? 왜요? 어떤 영상을요? 계속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친구의 공식적인 얘기는 자기가 이제 편집자를 그만두면 새로운 편집자를 구할 텐데 그 편집자가 자기의 영상을 보고 되게 촌스럽다고 할까봐 그래서 영상을 몽땅 다 지웠다가 그 친구의 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알았다. 문제는 이렇게 벌어졌는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싶으면 자기가 편집했던 영상을 다시 올리래요. 그게 저는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촌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내렸는데 또 그 영상을 올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친구가 단단히 저한테 뭔가 마음이 상한 게 있나 보다. 근데 진짜 이해 안 갔던 게 2월 달에 저희가 그때 설이었나? 그랬어요. 올해 2월인가 1월 말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대전에 볼 일이 있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명절 때 그 친구한테 근처 농협에서 이제 한우를 보내주고 있었고 그 친구도 이제 카톡을 통해서라든 이런 식으로 선물을 서로 주고받았었어요. 근데 그날은 직접 본인이 이렇게 명절 선물을 갖고 여기 본점에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중이어서 아유 어떻게 이렇게 먼 길까지 왔냐고 그래서 막 저도 그때 준비한 그 올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저도 이제 그 준비한 명절 선물을 또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나쁘지 않은 관계고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지? 자매냐고 얘기할 정도 아니면 친척이냐고 뭐 얘기하는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다 대표님이랑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유대 관계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영상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은 이 업계를 떠나는 입장에서 뭐 그렇게 했을 수 있겠지만 선생님은 가더라도 나는 여기에 남아서 계속 할 사람인데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거는 정말 뒤통수 치고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또 뒤에 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정말 넋이 나가가지고 그냥 막 얘기하고 그 친구가 한 얘기 그거에 제가 선생님 제가 지금 이제 가봐야 될 시간이 돼서 나가봐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 길게 얘기는 못하는데 선생님 이거 엄밀히 말하면 되게 뒤통수 치고 나가는 거라고 막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뭐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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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이거는 진짜요? 왜요? 왜 그러셨는데요? 선생님 이건 진짜 나가면서 저한테 정말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못할 짓 하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진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황당했고 그래서 더 푹 이렇게 헐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진짜 사람한테 크게 배우는 게 많았던 해였던 것 같다. 아직 뭐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주식회사니 막 이런 거 할 때도 정말 사람을 쓰는 거를 굉장히 조심히 하면서 하고 있어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빠르게 다음 영상을 또 찍어서 올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봬요. 안녕.